이 충격적인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정광훈 교회에서 벌어진 거. 네, 네. 우리 기사 한번 좀 띄워보겠습니까? 네. 자, 저 장면이 어떻게 지금 2025년에 가능할까요? 대한민국에서. 저희 네? 정광훈 대가리바가 논란에 이 어감이 좀 이상하네. 예. 이른바 저걸 원산 폭격이라고 그랬죠. 지금 군대에서도 저게 못하죠. 가혹행위로. 네. 저희 또래들이나 군대 있을 납니다. 때 네네네. 이제 당했던 건데 네. 저 영상을 보시면요. 네네네. 스스럼 없이 해요. 그러니까. 즉 자주 했다, 네. 익숙하다 네. 그런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네. 정광훈 씨라는 사람이 폭력적으로 전체주의적으로 네. 자신의 조직을 이끌고 있다. 음. 이게 이른바 극우라는 사람들의 본질입니다. 극우라는 것이 네. 오른쪽에 있는데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킨다. 네. 폭력이라든가 전체주의적인 방식도 동원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사실은 체제 부정 세력입니다. 네. 그 정광훈 씨의 저 머리바가 네네네. 저거는 제가 운영하는 시민단체가 먼저 네. 영상을 보자마자 공론화한 겁니다. 아. 그래서 사실 저 맥락을 잘 아는데요. 저 인권 유린으로 고발할 수도 있지 않아요? 저기 사실 저분들이 다 중장년층 남성들입니다. 아니 근데 저 그래서 보다 장면은 며칠 전이잖아요. 네, 그렇죠. 22일 5월 22일인데요. 네네네. 그 저때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리면은 네. 정광훈 씨가 전국 253개, 그러니까 네. 국회의원 지역구 숫자하고 동일하죠. 음. 그곳에 점조직 자유마을을 네. 뒀습니다. 그 중에 이제 광역단체 단위로 해서 20명 정도가 대표자인데 그 20명을 다 나오게 해가지고 네. 최근에 집회가 부진하다. 음. 사람을 왜 많이 데리고 나오지 않았느냐 네, 이렇게 네, 네. 질책하는 와중에 네. 오늘 혼자 온 사람 손들라고 해놓고는 혼자 온 사람들을 저렇게 머리박게 만든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뭐 정말 방송에서 인용할 수 없는 욕설, 네. 동물이 막 등장하고 하는 그런 욕설을 막 퍼부어대면서 네. 저들을 공격을 했는데 네. 지금 전광훈 씨가 윤석열 파면 이후로 지금 집회가 잘 안 되고 수금이 잘 안 되는 이런 현실에 대단히 답답해한 것 같고요. 또 네. 아울러 지금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정광훈 씨는 서부지법 폭동의 배후로서 이제 구속될 위기에 놓인단 말이죠. 네, 네, 네. 여러 가지로 지금 궁박한 처지에 놓여서 저런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저지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요날 그 정광훈 목사는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운동, 그러니까 시민운동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하나 봐죠. 운동을 4년 같이 했기 때문에 나하고 전화도 안 하고 교감을 안 해도 내 생각을 너무 잘한다. 네. 그러니까 거의 이게 아바타죠. 예, 아바타 네. 수준으로 이해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문수는 정광훈의 아바타. 네. 뭐 이렇게 해석이 되죠. 사실 전광훈 씨는요. 네. 2014년 서울시장 선거 낙선 이후로 김문수 후보가 네. 거의 낭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네. 그런 그 김문수 후보를 그 말하자면은 자기 수하로 두고 네. 집회마다 다니면서 함께 단상에 올라가지고 네. 연설을 했었어요. 네. 김문수 후보를 데리고 다니면서 정광훈 씨가 그러니까 그 정광훈 씨 시선에서는 네. 나의 수하다. 네. 나의 부하다, 네. 나의 추종자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김문수하고는 영혼의 단짝으로서 네. 결국 집권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자신의 말에 대해서 따르고 또한 그 추종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윤석열 정권 때도 내 말을 들어라. 광장에서 이 아스팔트 보수를 만들어 가지고 네. 당신 당선에 기여한 사람이 난데 네. 왜 나를 무시하느냐 이런 이런 이야기를 수차례 했었어요. 네. 근데 윤석열이 아니라 김문수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뭐 전광훈이 섭정한다고 해도 네, 이거는 네. 조금 더 어색할 게 없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저렇게 황당한 행위를 했으면서 오마이뉴스 기자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저 취지가 뭐냐 저렇게 네. 한 게 그랬더니 아마 정광훈 관련 쪽인가 봐요. 네.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운동본부 네. 여기서 26일 날 입장문을 냈네요. 음. 현장 분위기는 결석과 활기를 북돋우기 위한 유쾌한 연출이었다. 폭력적이고 공포를 조장하는 분위기와는 전혀 무관했다. 아니에요. 저 영상 라고 보면은 얘기를 아직도 남아 있는데요. 네. 절대로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가 이걸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왜 이런 세력하고 김문수 후보는 명확하게 절연을 하지 못할까요? 예, 일단 저기 앞으로 보수 집회 할 때는 전부 다 대가리 박아 자세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네. 이게요. 네. 김문수가 이제 뿌리가 네. 극우적 사고로 옮겨간 측면도 있고 음.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이 12월 3일 내란이 일어났을 때 네. 그 다음 날 바로 윤석열과 단절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 단절을 못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 아스팔트 세력과 손잡으면서 자신을 맹동 세력의 네. 메시아처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윤석열을 그때 단절했더라면 윤석열이 자기가 가지는 지지도가 1% 2%도 채 안 됐을 건데 그대로 두다 보니까 활동 영역을 만들어 준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 활동 영역이라는 것이 윤석열이 반 이재명을 해요 또. 그러면서 반 이재명 세력 일부를 모아버린 거예요. 네. 실제로 국민의힘이 한 절반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이 네네네.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김문수는 윤석열이라든가 윤석열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정광훈을 잘라내지 못하는 거예요. 네. 세력이 커져버린 거예요. 12월 3일 날 잘라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이 비고 오른쪽에 가면 왼쪽이 비는 이런 네. 아무것도 네.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상현도 다시 데리고 가는 거죠. 지금 윤상현 얘기를 했는데 왜 네. 갑자기 윤상현을 어젯밤에 그 공동 선대위원장에 올리는 걸까요? 아무래도 아니 친한계 반발이 뻔한데 왜 그런? 제가 듣기에는 네네. 윤상현 쪽에서 요청을 했다라고 저는 들었고요. 일설에 들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곧 사퇴할 수 있다. 대선 전에. 네. 즉 이제 친윤들의 공세라든가 네네. 이준석과의 단일화에 네네.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네. 친윤은 빠진다라고 하면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네. 그럼 선거 책임은 누가 되지 않느냐? 김문수와 그다음에 지금 친한들이 캠프로 다 들어오고 있어요. 네네네. 엉뚱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그럼 그 이후에 당권 경쟁에 들어갔을 때 친윤들은 빠졌다가 다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때 이른바 자기들 내부의 생각으로 아스팔트에 표를 모을 수 있는 네. 스타 정치인이 윤상현이다. 아. 뭐 이런 스토리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 이도 저도 못하고 득점 포인트도 새롭게 못 얻고 네네. 반격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오늘 3차 TV 토론이 김문수 후보의 최고의 전성기일 수도 있겠네요. 이게 마지막이죠. 정치인으로 큰 장에서는 네. 마지막이 아닐까. 전 국민들 앞에서 예, 저는 마지막이 아닐까. 나란 사람이 있다라고 네, 한 예, 오늘이 그렇죠. 마지막이겠네요. 네, 마지막이 될 네. 가능성이 많죠. 사실 지난 12.3 비상계엄 직후에 네. 제가 이제 용산 쪽으로부터 들은 정보는 네. 이제 윤석열이 이 아스팔트 보수들 그러니까 부정선거 세력과 손잡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네. 들렸고 그렇다면 전광훈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네. 적중했습니다. 사실 윤석열은요 당시에 네. 탄핵당할 걸 예견했고요. 어떻게든 막아보긴 하겠지만은 네. 탄핵될 것이 뭐 불가피한 수순이라고 판단하고 네. 그렇다면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골몰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생각했던 게 노무현 모델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탄핵에서 벗어났습니까? 온 국민의 응원과 네. 그리고 지지와 어떤 반탄핵 운동에 힘을 입어가지고 총선 승리했고 또 헌재로부터 이제 기각 당한 거 아니겠어요? 네네. 예. 그래서 노무현 모델로 해가지고 자신도 광장의 세력과 결합을 해가지고 뭔가를 네. 해야겠다. 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이제 전광훈 쪽하고 손을 잡았는데 네. 그 뒤로 이제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들어 놓았던 네. 중도 정당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극우 정당이 돼버렸던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탄생한 후보가 김문수예요. 네. 결국 지금 이 체제는 윤석열 체제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네. 국민의힘 체제가요. 네. 그래서 지금은 윤석열과 윤석열의 대리인 김문수가 국민의힘을 장악한 그런 구조고 실제로 김문수가 이제 대선 후보가 됐을 때 선대위 보게 되면은 네. 윤석열 선대위하고 똑같아요. 음. 사람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도 그래서 윤석열 중심으로 이 선대위가 꾸려졌기 때문에 네. 김문수는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얼굴 마담으로 이제 그 등판한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네. 총선 대선이 이제 패배로 끝난다면은 그럼 김문수는 이제 결국에는 네. 쓰임새가 끝났기 때문에 네, 네, 퇴출될 일만 남은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가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이 네. 친윤 윤석열의 잔재와 그림자를 지워야 한다 네. 이 입장이고요. 조경태 의원의 아까 그 그렇죠. 발언도 그 맥락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네. 예. 네.